안녕하세요. 보러 와다가 질투받다. 강남위일 상해할까? 오늘 할까? 오늘은 가슴 거상술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가슴이 처지더라도 만약 일반적으로 가슴이 작으면서 가슴이 처졌다고 하면 가슴 확대술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두의 각도인데요. 이 각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고, 실제로는 거상 수술이 훨씬 크거든요. 그리고 또 거상을 하면서 확대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, 아니면 거상만 해야 되는지, 아니면 확대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절개 방법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편한데요. 가슴이 있고 꽃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절개 방법으로, 옛날에는 유두 유륜으로만 절개를 많이 했어요. 영어로는 이걸 라운드 블록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요즘에는 이 방법은 좀 잘 안 쓰고 있어요. 왜냐하면 흉터 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피부 제거가 가장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 다음에는 수직 절개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절개하는 방법이고요. 또 하나는 역티 방법이 있어요. 이거는 인버티드 T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수직이니까 버티칼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,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. 물론 인버티드 T가 조금 더 역티 방법, 이거 O자형이라고 수술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. 역티 방법이 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기본적인 수술인데, 대개는 이 두 개가 명확하게 물과 기름처럼 구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거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모유 수유를 마치고 유선 조직이 줄어들고 나서야, 모유수를 할 때 유선 조직이 팽창해 있거든요. 줄어들어야 수술을 했을 때 모양이 나중에 안 변하게 되겠죠.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최소 6개월은 두고 나서 수술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일반 가슴 수술은 보통 아가씨 때 한다고 칩시다. 아가씨 때 하면 이 환자는 훨씬 더 많이 크게 하고 싶은 어떤 니드가 강한 사람인데요. 출산 후에 가슴을 수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유방하수, 유방이 처져 있는 거가 주로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둘의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출산 후 가슴 수술은 어쩌면 출산이란 여자만이 겪는 일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는 거가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. 이거는 조금 이상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이렇습니다. 가슴 거상을 하면서 확대 수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. 원래는 같이 할 수 있을 거고, 같이 하면 흉터 부위는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. 간지러울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 중에 거상과 확대를 같이 하는 수술이 가장 큰 방법이거든요.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생각해 보시고, 대부분은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 거상만 자기 조직으로 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요. 아니면 확대만, 이 정도 선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잘 되거든요. 근데 거상 다하기 확대를 꼭 같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수술이 큰 만큼 부작용도 커진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절개선을 줄이면 됩니다. 절개선을 줄이면 되는데, 하지만 그러면 유두유륜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.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충분한 수술의 결과가 좋은 충분한 절개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한 절개를 해야 된다는 게, 어쩌면 절개선을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라운드 블록은 옛날보다 유두유륜으로만 수술하는 방법은 옛날보다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